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 급수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되겠죠? 근데 우리 여태까지는 뭘 배웠냐면 수열의 극한을 배웠거든. 수열의 극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1, 자, 직접 항들을 나열을 해요. A3, A4, 점점점. 그러면 이 수열을 무한히 나열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냐. 뭐 당연히 한없이 커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뭐 특정 값으로 간다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이 수열의 모든 항을 더했을 때 모든 항을 더한 그 값은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거를 따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다시 한번 수열이 A1, A2 쭉쭉쭉 나열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겠냐. 오늘 할 건 뭐라고요? 오늘 할 건 첫째 항부터 무한항까지 다 더했을 때 발산하냐 수렴하냐.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같이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 위에 보면은 이런 만화 컷이 하나 있죠. 웬만하면 잘 언급을 안 하는데 너무 감동 깊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반드시 검색을 하세요. 해서 나중에 우리 출석 수업 했을 때 주제 탐구로 발표하기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되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길이가 1인 선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1인 선분상의 모든 점의 집합을 C1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이렇게 둔 거야. 되겠죠? 예. 근데 무슨 작업을 하냐면 3등분을 해요. 3등분을 해서 가운데 거는 버리고 양쪽에 있는 선분만 그대로 가져와서 이 작업을 한 그 다음 단계 점집합을 C2라고 하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실제로 얼마냐면 3분의 2입니까? 네, 3분의 2죠. 3분의 1을 버렸으니까. 됐고. 하나 더 할까? 그 다음 작업을 또 해.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3등분해서 가운데는 쏙 빼고 양쪽 끝에 것만 내립니다. 됩니까? 이 선분을 이루는 점의 집합을 C3라고 하자 이 얘기죠. 또 합니다. 언제까지? 무한히 합니다. 무한히. 근데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무한히 하면 선생님 늙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한없이 무한히 했을 때 과연 이 무한히 했을 때 그 선분들의 길이 합은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이 얘기가 우리 요 철수와 영희가 나누고 있는 대화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내 맘대로 했어요. 네. 이 집합을 어려운 얘기로 칸토어 집합이라고 해요. 좀 네이버나 뭐 구글에 검색해보면 칸토어 집합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선분을 규칙적으로 잘라서 제거하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그 점집합들을 가지고 길이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실제로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수업을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궁금하죠? 네.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데 봅시다.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알겠죠? 네. 자, 아까 예고했다시피 오늘은 이 수열의 각각의 항들을 더합니다. 어디까지? 한없이 끝까지 무한히 끝도 없어요. 무한히 계속 됩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을 뛰어넘어 더하기 점점점 보입니까? 요거 와 끝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수열에 각 항을 무한히 더한 이 식을 뭐라고 하냐면 급수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급수. 네, 따라했죠 다? 급수. 이 급수를 기호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물론 우리 배웠던 게 뭐냐면 수학 1에서 했습니까? 시그마 기억나죠 다? 그래서 그때 뭘 배웠냐면 A1부터 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 AN까지 더한 이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억납니까? 당연히 이 식도 덧셈식이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무한대까지라. 무한대까지. 끝도 없다 이 얘기지. 일반항은 AK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n번째 항까지인데 여기는 K라고 썼죠. 마지막이 n이기 때문에. 그러나 급수는 무한급수는 끝이 없어. 그래서 n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경우는 K 대신에 n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K로 해도 돼요. 되는데 흔히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n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더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an 1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것. 급수 되겠죠? 다음 옆에 써놨는데 우리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 어떻게 표현했더라? 간단하게 sn 기억납니까? sum 어디까지 합? n번째 항까지의 합 sn 됩니까? 이때 이 sn을 뭐라고 하냐면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부분합. 네, 부분합. 아, 여기 있네요. 부분합. 보입니까? A1, A2 해서 AN까지 더한 값 SN. 됐죠? 부분합이라고 새로운 용어를 정의합니다. 자, 이 부분합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무한급수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부분합을 이용해서 따져보자 이 얘기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궁극적으로 이 부분합을 극한을 취하자 이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직관적으로 이런 기호를 쓰진 않지만 n이 어디로 갑니까? n이 무한대로 가죠? 그럼 sn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억지로 쓰자면 s 무한대? 아, 무한대 한까지의 합?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런 기호를 쓰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합 sn의 극한값을 바로 무한급수의 값으로 취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따져봤을 때 sn의 극한값을 계산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계산했을 때 이 값이 s라고 가정합시다. 수렴한다는 얘기죠.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때 부분합 sn이 s에 수렴하기 때문에 처음에 주어진 무한급수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도 똑같이 s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첫째 항부터 무한항까지 더한 것은 부분합의 극한이다. 됐죠? 그래서 이때 이 s를 급수의 합이라고 하고 이때 이 무한급수 a1서부터 무한항까지 더한 값을 s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 한번 기호로 더 써줄까? 다시 한 번만 더. 네. A1, A2에서 무한항까지 더한 이 무한급수를 구할 때에는 부분합 SN을 먼저 구합니다. SN을 구한 다음에 이 SN의 극한을 계산하자 이 얘기지. 그럼 결국 S 무한대니까. 그래서 SN을 계산했을 때 수렴하면 원래 급수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예요. 자, 한번 다시 써보면 자, 보세요.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은 궁극적으로 자, SN의 극한값으로 계산하겠다. 근데 SN을 우리 어떻게 나타냈냐면 SN은 첫 번째 항서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 시그마 1서부터 n까지 AK.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요 식과 같으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로 쓸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호가 되게 보기 싫죠. 리미트도 어렵고 시그마도 어려운데 심지어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쳐놨어. 사랑스럽죠. 이쁘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제 1번을 풀 건데 자,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지우질 못하겠어요. 지금 다 외워야 될 텐데 너무 암기 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 좀 수학이 암기 과목 아닙니다. 그러나 외울 건 좀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네. 수학도 기호의 학문, 기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수학인가 영어가 의문이 들 정도로 한글이 없지 여기. 기호가 많은 학문이라서 이런 기호를
좀 숙달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해야 되고 많이 스스로 써보고 외울 거는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1번을 좀 볼 건데 자, 지워도 됩니까 이제? 놔둘까? 여기까지만 놔둘까? 자, 한 번 더 써먹어야 되니까 자, 봅니다. 예제 1번 갑시다. 와, 무한항까지 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SN을 찾은 다음에 극한을 이용해서 원래 급수의 값을 찾는 아이디어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값은 AN입니다. AN.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의 시그마가 바로 급수가 되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SN 부분합을 먼저 찾습니다. SN을 찾은 다음에 극한을 계산하면 바로 이것이 시그마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이 되겠다. 됩니까? 만약에 이 값이 5면 얘도 답이 5라고. 쌤, 만약에 그럼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요? 그럼 당연히 무한급수도 발산해. 됐죠? 두 개는 항상 같이 간다. 됐습니다. 자, 그 SN은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N까지 더한 겁니다. 직접 대입하면 됩니다. AN이 N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직접 대입하면 되는데 하기 전에 기억납니까 이거? 분모가 어떤 두 1차식의 곱분의 1일 때는 뭐를 떠올리자? 땡땡 분수. 너무 어렵나? 부분분수 기억납니까? A,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문제집에 보시면 부분분수 공식이라고 합니다. 증명은 할 거 없죠. 우변을 분배해서 통분하면 바로 나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쉽지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하자 이 얘기지. 됐죠? 참고로 만약에 분자에 상수가 있으면 상수는 밖에만 곱하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직접 앞에 있는 다항식이 A고 뒤에 있는 다항식이 B니까 B 빼기 A면 1이고 마찬가지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로 나눠볼 수 있다. 되시겠죠? 네. 자, 대입합니다. A1이니까 N자리에 1을 대입해. 그럼 1분의 1 빼기 2분의 1. 자, 더하기. 그런데 선생님은 아래로 쓸게요. 자, 왠지는 이유가 있어. 우선 쓸게. 자,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마지막 AN이니까 N 대입하면은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속어가 돼, 속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아,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중간에 보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점점점. 결국 다 소거되고 남는 건 맨 앞에 항과 맨 마지막 항만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값은 1 빼기 얼마? n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다. 돼요? 됐죠? 그러면 SN 구했으니까 SN의 극한값을 구하면 끝이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N은 얼마가 됩니까? 암산 좀 할까?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더하기 1분의 1 무한대분의 1 0. 아,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1 빼기 0 1이다. 그러면 리미트 SN의 극한값 1 따라서 무한급수 값도 얼마? 1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1번 정답은 1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부분합을 이용해서 무한급수의 값을 구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참고 이 수열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첫째 항과 n번째 항만 남고 중간 항은 다 사라지는 거 이해되겠죠? 이러한 급수를 좀 어려운 얘기로 뭐라고 하냐면 망원급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따라해볼까? 망원급수. 망원급수. 우리 그 망원경 압니까? 망원경? 멀리 떨어져 있는 별 볼 때 여기 사람 눈이 있죠? 이 눈입니까 이거? 자, 눈, 코, 입 모르겠어요. 자, 망원경. 자, 망원경. 원통 모양 망원경. 그럼 여기 스타, 별이 있어야지. 그러면 결국은 내 눈알과 끝에 보이는 건 별이거든. 중요한 거는 내 눈에 비치는 별과 실제 존재하는 별이지 중간에 있는 거는 그냥 이어져 주는 매개체 역할이라 필요 없다 이 얘기지. 따라서 이 망원경의 망원이랑 한문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수도 망원급수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망원급수 예제 두 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분수의 급수다. 부분분수. 중간은 다 사라지는 경우. 또 하나가 뭐냐면 로그를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의 급수가 바로 대표적인 망원급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전반부에는 로그를 포함한 급수 문제가 없더라고. 근데 아마 문제집이나 아니면 수능특강 보면은 일반항이 로그 형태로 주어지는 그런 망원급수 형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각자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알겠죠? 됐죠? 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도 볼 건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지우질 못하겠어 이걸. 너무 지우기가 아까워. 여러분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우지 말길 바랍니다. 빨리 할게요. 자, 일반항 AN입니다. 자, 누구를 구하자? SN을 찾자. 직접 대입해. 대입해요.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대입하면 첫째 항 루트 2 빼기 1,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선생님 왜 이번에도 세로로 씁니까? 없어지는 규칙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됐죠? 마지막 AN은 n번째까지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 그러면 소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 대각선으로 소거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실제로 이 수열에 대한 급수도 망원급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간항이 다 사라져. 물론 됐죠? 네. 남는 거 누구 남습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 됩니까? 그러면 SN이 됐죠? 극한 취합니다. 그럼 극한 취하면 무한대 대입해봐 바로. 그럼 루트 무한대 빼기 1 형태는 바로 무한대지 뭐. 무한대에서 1 빼봐야 무한대니까.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수열의 급수도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이 수열의 급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일시정지. 일시정지 하고 각자 풀어보고 선생님의 풀이와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됐죠?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풀었던 부분분수 문제입니다. 분모가 부 1차식의 곱으로 된 거 부분분수. 바로 적용해볼까요? 아이고, 분자에 상수 k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a,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은 빼면 1 분의 2, 그 다음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그대로 부분분수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바로 계산을 해볼 건데 이게 일반항이니까 첫 장부터 직접 대입해요. 자, A1은 얼마가 됩니까? A1은 2에 자, 3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A2는 어떻게 됩니까? 2배에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2를 대입했으니까 2였네. 선생님 미안합니다. 잘못 썼네요. 자, 그럼 여기도 3이 되겠네. 그렇지? 자, 2를 대입하면은 3분의 1 빼기 2를 대입하면은 4분의 1. 자, A3 한번 구해볼까? 2배. 얼마 됩니까? 3 대입하면은 4분의 1 빼기 5분의 1. 점점점. 너무 많아서 다 못 씁니다. 그렇지? N 대입하면 그대로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되겠어요? 자, 덧셈이니까 다 더하자. 더하면 소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왼쪽으로 향하는 대각선으로 죄다 소거가 되겠다. 됩니까? 그럼 남는 게 누구 남아요? 남는 게. 맨 앞에 누구 남지? 2배의 2분의 1. 다 소거되고 끝에 남는 거 2배의 요거. 마이너스 2배의 n 더하기 2분의 1이다. 되겠어요? 따라서. SN은 다 구했어. 1 마이너스 얼마니까?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제 SN을 세상에 결국 지웠네. 그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따져보자. 그러면 극한 취해보세요. 그럼 무한대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1 빼기 0이니까 극한값은 1이 되겠다. 이 얘기지.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값 리미트 SN이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도 1이다. 되겠죠? 쉽죠? 계속 이어서 2번. 와, 분모의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합시다. 항상.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알죠? 유리하는 방법. 루트 2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n 빼기 1을 곱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씁시다. A는 뭐가 되겠어요? 분모. 합차공식 쓰면 되겠지. 합차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분자도 쓸 게 없어요. 그대로 씁시다. 루트 2n 더하기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 1입니다.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2n 소거되고 1 빼기 1이니까 2만 남죠. 따라서 2분의 1에 루트 한 번 더 씁시다. 2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n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마찬가지로 망원급수입니다. 망원급수. 직접 대입해보자. 따라서 SN은 어떻게 되겠어? 첫째 항 1 대입하면 얼마 되지? 2분의 1에 1 넣으면 얼마입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밑으로 쓸까요 또? 네.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5 2 대입하면 루트 3 더하기 세 번째 항은 3 대입하면 되겠죠? 3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7 빼기 3 대입하면은 루트 5. 자, 궁극적으로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 그대로 쓰면 되겠죠? 루트 2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n 빼기 1. 됩니까? 소거. 없어지고 사라지고. 남는 거 누구 남습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n 더하기 1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SN이라고. 부분합 구했죠? 그러면 이 무한급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SN을 어디로 보내자? 무한대로 보내자. 됩니까? SN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는 N을 보내야 되겠죠. 네.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되겠죠? 그럼 직접 대입해봐, 무한대.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무한대 형태 맞나? 무한대 2배에도 무한대, 1 더해도 무한대, 루트 씌워도 무한대, 무한대에서 1을 빼도 무한대, 2로 나눠도 무한대.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따라서 2번 문제도 발산한다. 되겠죠? 네. 자. 이론의 별표를 3개를 칩시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설명을 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리고 수렴한다면 수렴값이 얼마인지를 지금 우리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도 부분분수 문제 수렴하죠? 1로 수렴했다. 그 다음에 루트 있는 형태는 발산했습니까? 발산한다, 수렴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또 정리하기를 SN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한번 써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한급수도 생사를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급수를 다루는 가장 첫 번째 일관된 자세다. 되겠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주어진 급수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없이 많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적분 판정법, 비교 판정법, 근 판정법, 이루 피급수 판정법,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실제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번이고 그 다음 2번에서 얘기할 게 요 내용입니다. 되겠죠? 네. 자, 무슨 얘기 하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됩니까? 무슨 얘기냐? 무한히 더한 값이 수렴하면 각각의 항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래.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을 뛰어넘어서 점점점. 근데 이 무한히 더한 게 수렴해, 수렴. 무한히 더한 게 수렴이 되려면 실제 더하는 값은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항은 죄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2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급을 지금 바로 할까 싶어요. 자, 뭐냐면 우리 이 식 기억납니까?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물론 n이 얼마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식을 부담 없이 써도 됩니다. 왜? n이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기껏 n이 1 따위는 관심 없다. 됐죠? 하지만 실제 사소한 첫 번째 항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오늘 이 식을 이용할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보세요. 급수가 수렴해. 자, 써볼까?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해. 수렴.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부분합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도 뭐 한다는 얘기?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렴. 그렇죠? 왜? 운명을 같이 한다. 됐죠? 네. 자, 수렴하면은 수렴값이 있겠지. 자, 수렴값을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할까요? 그럼 당연히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sn도 알파가 되겠지. 근데 참고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어차피 n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sn-1도 알파라. 수렴하니까. 기껏 하나 빼봐야 달라지겠냐 이거지. 이해되겠죠? 따라서 이 등식의 양면에 극한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지. 극한을 취해봐. 리미트 an, 리미트 sn. 자, 어떻게 되지 그럼? 자, 써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직 분리하면 안 돼요. 자, sn 빼기 1. 근데 가정에서 sn도 수렴하고 sn 빼기 1도 수렴하니까 리미트는 따로 나누어서 쓸 수 있다. 되죠?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그럼 이 수열의 극한 알파. 얘도 알파. 알파 빼기 알파 제로. 따라서 리미트 an은 제로다. 됐죠? 외워.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급수를 배우고 있거든. 그러면 급수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가 궁금한 거잖아.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1번 명제는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이 1번 명제의 대우 명제를 생각합니다. 대우 기억납니까? 대우. 원래 명제 P이면 Q이다 의 대우 명제 P 부정, Q 부정 위치 바꿔. 그렇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 게 가정이죠. 리미트 an이 0인 게 결론이죠.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서 앞으로 가져오자. 원래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가져오자. 수렴의 부정은 발산입니다. 그리고 또 배웠던 게 뭐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수열의 일반항이 0이 아니면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판정할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리미트 써볼까요?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라면 무한급수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한다? 발산한다. 발산.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예제 2번입니다. 별표 하나만 칠까요? 자, 중요합니다. 네. 자,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시오. 쉽지 않아. 아, 선생님, 요게 일반항 AN이니까 1번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 다음 2번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일반항 AN이니까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계산해 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n은 극한 계산하면 1이죠. 맞죠? 1은 0이 아니죠. 네. 0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수는 뭐한다? 발산한다. 끝.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 2번 풀어봐요. 각자. 문제 2번도 풀어보시고 다 됐으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짠! 다 됐죠? 예. 자, 얼른 하겠습니다. 일반항이 파란색으로 쓴 건데 극한값 암산됩니까? 1차 계속이니까 5분의 1이죠.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5분의 1입니다.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무한급수 뭐한다? 발산. 1번 발산. 됐죠? 2번. 2번도 직접 뭐 대입해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딱히 규칙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직접. 그래서 이 일반항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쵸? 한번 해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일반항은 그대로 쓸게. n제곱 더하기 n 빼기 n입니다. 자,
대입했더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거든. 무슨 형? 부정형. 무슨 화? 유리화. 지겹죠? 지겨울 정도로 연습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화입니다. 루트 n제곱 더하기 n 빼기 n. 자, 누구 곱하면 되겠어요?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 분모도 똑같이 곱해줍니다. 됐죠?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겠어? 분자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전개되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밑에 거는 도저히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차수 비교해 봅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1차, 1차, 1차. 차수 똑같네. 무슨 비? 개수비. 개수비. 됐죠? 얼마? 개수 1, 여기도 1, 2분의 1. 일반항의 극한이 2분의 1이니까 0이 아니죠, 그렇지? 0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는 뭐한다? 발산. 그래서 저 두 급수는 발산한다. 되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기 전에, 자, 페이지는 넘어갔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하나만 좀 더 언급을 하고, 좀 급수의 성질을 얘기를 하고, 문제 금방 풀고 수업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끔 한 번씩은 도움이 조금씩 되더라고. 그래서, 자, 뭐냐면, 자, 급수인데, 어떤 n분의 1의 n의 p제곱분의 1이라고 할게요. 이해됩니까? n의 p제곱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가 1일 때는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됩니까? 만약에 p가 2일 때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급수는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 급수는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래서 이 지수 자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쉽지만 n분의 1은 실제로는 발산합니다. 발산. 왜 발산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발산하지만 n제곱분의 1은 실로 놀랍게도 수렴합니다. 수렴. 이 뭔가가 n분의 1과 n제곱분의 1 사이에 경계가 있다 이 얘기지,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 n의 p제곱분의 1의 형태에서 p가 1보다 크면 항상 이 급수는 뭐하냐면 수렴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궁금하면은 한번 검색해보세요. p급수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급수? p급수 판정법. p가 거듭제곱 1보다 크면 수렴, 아니면 발산. 됐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증명하기는 좀 애매하고, 궁금한 사람은 각자 주제탐구로 조사하기 좋겠죠. 이런 급수 판정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더 하지 말고, 물론 교대급수 판정법도 있어요. 그것도 가끔 유용하게 쓰이긴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함으로 극한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마지막으로 n의 p제곱분의 1의 형태인데 p가 1초가이면 수렴한다라. 되겠죠? 네. 자, 되고 요거 간단하게 언급 한번 할게요. 이거 왜 발산하냐면 직접 나열해봐. 많이 안 할게요. 여기 보입니까? 선생님 여기 보이는지 확인을 못했네. 뭐 추측할 수 있죠, 그치? 자, 비교를 했을 때, 자, 똑같이 쓴다고 쓰는데 똑같진 않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르죠? 누가 큽니까? 앞에 식이 크죠? 왜냐면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작으니까, 3분의 1이 크니까. 왜 이렇게 바꿨냐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이거든. 8분의 1 4개는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16분의 1도 8개가 들어가나? 그러면 2분의 1이야. 궁극적으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2분의 1이 계속 반복돼서 더해지는 구조가 되겠지. 생각해봐. 2분의 1을 무한히 더해. 2분의 1을 무한히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발산한다.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n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하지. 그렇죠?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크거나 같으니까 극한에서 무한대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이 급수도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n분의 1에 대한 급수는 발산합니다. 되겠죠?
원래 교과서 예제 있는데 우리 책에 이 예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자, 급수의 성질. 자, 급수의 성질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무슨 얘기냐? 시그마 성질 기억나죠, 다? 수열 앞에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튀어나가서 곱해진다. 튀어나간다고 하니까 의미가 이상한데 어쨌든 앞으로 나갑니다. 자, 두 수열의 일반항의 합은 따로 나누어 쓸 수 있더라. 뺄셈도 나누어 쓸 수 있더라. 뭐가 없어요? 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은 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으로 쓸 수 있겠냐? 안 되니까 없겠지. 그렇죠? 왜 안 되냐? 왜 안 될까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보세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어떤 기호가 합쳐졌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ak를 더한 거죠. 어디까지? n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극한을 취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죠. 이게 바로 sn이니까. 됩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이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성질은 리미트의 성질과 시그마 성질이 합쳐졌기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을 가져간다고. 되겠어요? 근데 리미트는 수렴 조건 있으면 사칙연산 다 돼요.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나 시그마는 덧셈, 뺄셈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두 기호를 같이 쓰는 거니까 공통된 연산으로밖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바로 문제 3번 문제를 간략하게 풀고 자, 간단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이 보입니까?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자, 페이지가 안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3, 4는 상수죠. 그래서 앞으로 빼서 곱할 수 있더라. 더하기 따로 쓸 수 있죠. 수렴하니까. 선생님, 수렴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 찾아봐. 문제 어딘가 숨어있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2라는 얘기는 2로 수렴한다 이 얘기지. 아, 얼마? 2 얼마? 1 따라서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 답은 10이다. 쉽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2분의 1 앞으로 빼고 3분의 1 앞으로 빼서 an 2 시그마 bn 1 대입하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쉬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각을 넓히는 수학 보이면 왠지 힘이 납니다. 왠지 모르겠죠?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모둠별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보자. 지금 밖에 노크를 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3시 10분 도서관 회의. 아, 지금 촬영 중인데 이거 편집도 안 될 텐데. 어쨌든 빨리 찍고 갈게요. 지금 촬영 중이라서. 도서관에서 회의 있다고 빨리 회의 오라고.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모둠별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 보자 이 얘기인데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은 많은데 간단하게 해볼까? 뭘로 해볼까? 1번으로 해볼까? 1번? 직접 찾으면 되지. S1, A1, 1. 잘 보이죠? 그러면 S2는 두 번째 한까지의 합이니까 1 빼기 1, 0. S3은 세 번째 한까지의 합이니까 1. S4는 네 번째 한까지 합이니까 0. 아, SN의 극한 S1, 1, 0, 1, 0, 1, 0, 1, 0, 1, 0 뭐하고 있지? 진동. 아,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뭐하냐면 진동합니다. 진동한다는 얘기는 뭐한다는 얘기지? 발산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부분합의 극한이 발산하기 때문에 급수도 발산한다. 끝. 쉽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2번 이용해도 될 겁니다. 아마 2번도 한번 해볼까? 2번도 각각의 항의 극한을 따져봐. 이 수의 각각의 항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
봐봐.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첫째 항 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 1, 네 번째 항 마이너스 1, 1 빼기 1, 1, 마이너스 1, 교대로 반복되죠. 어떻게 일반항을 쓸 수 있지? A에는 마이너스 1에 n제곱, n 플러스 1제곱 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항이니까 2 대입하면 양수돼야 되니까. 맞죠? 자, 극한 계산해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을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뭐예요? 발산하잖아. 진동.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진동. 아, 일반항의 극한이 발산한다? 0이 아니죠? 그럼 0이 아니니까 급수는 뭐한다? 발산. 따라서 이 문제는 발산이다. 요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호가 교대로 되는 급수의 수렴 발산은 1번 방법을 써도 좋고 2번 방법을 써도 괜찮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좀 헷갈립니다. 반드시 오늘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하시고 연습을 해서 스스로 확인하기 사진 찍어서 홈마당에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했습니다.